3년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시어머니를 기차역에 두고 떠났습니다. 간병의 지옥에서 벗어나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요양시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가진 땅이 수십억 가치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며느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남긴 한마디. 내가 버린 것은 늙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의 미래였단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영 씨는 48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어머니 이화자 씨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화자 씨는 82,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처음에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배회하면 함께 일어나 돌봤고 실수로 배설을 하면 침구를 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화자 씨의 증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만 공격적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 아니에요, 어머니. 저 며느리 선영이에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애인데 넌 내 돈을 노리는 도둑이야. 선영 씨는 매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병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며 선영 씨는 무너져 갔습니다. 선영 씨는 원래 작은 한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유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샘플도 만들고 거래처도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 정우는 50, 중견 기업 과장으로 일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우리가 돌봐야지. 제가 3년을 돌봤어요. 이제 한계예요. 제 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사업은 나중에 해.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야. 정우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는 자기 방에서 TV를 보거나 술을 마셨고, 주말에는 골프를 쳤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오직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깨서 배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영 씨가 막자 시어머니는 선영 씨를 때렸습니다. 비켜.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거짓말. 내 집은 이런 곳이 아니야. 선영 씨는 맞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서 그런 거잖아. 참아야지. 당신이 한번 해봐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회사 다니잖아. 돈 벌어야 병원비 내지. 선영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화자 씨는 배설 조절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침대 시트도 자주 빨아야 했습니다. 선영 씨의 손은 늘 세제 냄새가 났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 선영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하시면 환자분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선영 씨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도 요양시설 알아보래요. 제가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정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요양시설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 생각해야지. 무슨 재산이요? 엄마가 시골에 땅 있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거 아냐. 요양시설 들어가면 그 돈 다 쓰게 돼. 선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간병을 고집하는 이유가 시어머니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돌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신이 돌보든지 요양시설 보내든지 하세요. 선영 씨는 그날 이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간병은 여전히 선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선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과거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동료였습니다. 선영 씨, 우리 사업 기억나죠? 지금 시작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요즘 전통 디저트 엄청 핫하거든요. 미안해요. 저는 상황이 안 돼서 선영 씨 없이는 안 되는데. 선영 씨가 레시피 개발하고 유통망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선영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꿈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화자 씨는 특히 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밥그릇을 엎었고 선영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도둑년이 요리도 못하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요. 정성? 내가 무슨 정성? 넌 우리 집 재산만 노리는 거지. 선영 씨는 참다 못해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반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밤 11시 화자 씨가 또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밥 해야지. 아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지금 밤이에요. 주무셔야 해요. 뭐, 내가 나한테 명령해? 이 도둑년이. 화자 씨는 냄비를 선영 씨에게 던졌습니다. 선영 씨는 겨우 피했지만 냄비는 벽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 정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냄비를 던지셨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정우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자극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잘해줘. 제가 뭘 어떻게 더 잘해요? 3년 반을 돌봤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좀 참아. 선영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 씨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상황을 정리할게요.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만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뭔데? 저 정말 한계예요.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월 200만 원이면 괜찮은 곳에 모실 수 있대요. 20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당신 월급이 400만 원이 넘잖아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저축을 못 하잖아. 그럼 제가 사업해서 벌게요. 제 돈으로 요양병원비 낼게요. 당신이 무슨 돈을 벌어? 사업이 되기나 할까? 선영 씨는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전문가예요. 한과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 아무튼 안 돼. 우리 엄마는 집에서 돌봐야 해. 왜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땅 때문이야. 시골에 5,000평 있어. 지금은 별로 안 비싸지만 나중에 개발되면 몇십억은 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잖아요. 요양병원 들어가면 그 돈 다 쓰게 돼. 치매 환자는 오래 살잖아. 10년, 20년 살면 땅 팔아야 해. 선영 씨는 남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돌보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 가풍이 그래. 가풍? 당신 가족이잖아요. 당신이 돌봐야죠. 나는 돈 벌어야 돼. 병원비도 내야 하고. 선영 씨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간병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밤새 시어머니를 돌보고 욕을 들으며 맞고 청소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편히 잤습니다.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 정우는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이틀간 집을 비우는 일정이었습니다. 선영 씨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출장 떠나는 날 아침 정우는 선영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이틀만 잘 부탁해. 엄마 약 잘 챙겨드리고. 알았어요. 정우가 떠나자 선영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책 나가요. 산책? 어디 가는데? 좋은 곳이에요. 가요. 선영 씨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선영 씨는 대합실 벤치에 시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소개 명함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선영 씨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화자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반을 돌본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선영 씨는 서울역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선영 씨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 어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 잘 부탁해. 선영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이틀 후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나가셨어요.
어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가셨어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우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경찰에 신고했어? 아직이요. 곧 돌아오실 것 같아서 빨리 신고해야지. 하지만 정우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는 선영 씨가 했고 찾는 것도 선영 씨 몫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엄마는 알아서 잘 계실 거야. 치매 환자들 집 찾아가잖아. 선영 씨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선영 씨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전통 한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개별 포장 한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달 선영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샘플을 만들고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간병에서 벗어나니 시간이 많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둘째 달 대형마트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량이었지만 반응이 좋아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선영 씨는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셋째 달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SNS 마케팅이 효과를 보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선영 씨의 한과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고 돈도 벌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내의 성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나 봐? 네, 다행히 반응이 좋아요. 엄마는 찾았어? 아직이요. 경찰에서 연락 오면 알려준대요. 정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시어머니를 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가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벤치에 앉아있던 쓸쓸한 뒷모습. 선영 씨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우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것도 이상했고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회사 감사에서 내가 공금 횡령한 게 발각됐어. 선영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횡령요? 얼마나요? 2억. 2억이요?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다그쳤습니다. 말해봐요. 도대체 뭐에 썼어요? 주식이랑 코인. 선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어떻게 회사 돈을 그런 데 써요?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어. 근데 다 날렸어.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요? 정우는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땅을 팔아야 해. 어머니 땅이요? 응. 그거 팔면 2억은 나올 거야. 그걸로 메우면 돼. 선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땅만 믿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을. 선영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우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지. 빨리 찾아서 땅 팔아야 해. 어머니 찾아서 땅 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일주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나 고소당해. 감옥 갈 수도 있어. 선영 씨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걱정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당신이 찾아요. 당신이 버렸잖아. 당신이 요양병원 보내라고 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영 씨가 시어머니를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면 자신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 씨는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고 요양원과 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화자 씨의 소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고소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 찾아야 해. 땅만 팔면 해결돼. 선영 씨는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화자 씨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은평구 소재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3개월 전에 서울역에서 발견되어 저희 시설로 오셨어요. 선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았다. 이제 땅을 팔 수 있다. 다음 날 선영 씨는 남편과 함께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은평구의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신분을 밝히고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3개월 전 서울역에서 경찰에 발견되셨어요. 신분증과 간병인 명함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시설로 연락이 왔고 여기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많이 안정되셨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계시고 증세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입소 한 달 후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를 부르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무슨 조치요?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 설정이요.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버려진 노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고 자녀들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선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의 모든 재산은 공익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치매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되기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치매 환자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치매 환자도 의식이 또렷한 순간에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가 모두 확인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선영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을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횡령을 갚을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나 이제 감옥 가는 거야. 선영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3개월 전에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사회복지사는 두 사람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자 씨는 깨끗한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화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며느리 선영이에요. 화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 내게 며느리가 있었나? 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나 정우야. 아들. 화자 씨는 정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자 씨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선영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선영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화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나를 버린 며느리. 선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참 멍청하구나. 3년을 참았으면서 마지막 3개월을 못 참았어. 어머니,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땅 좀 팔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화자 씨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큰일?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내 엄마 재산만 믿고 횡령한 거지. 정우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엄마, 어떡해. 내가 치매 걸렸다고 바보인 줄 알았니?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안 보낸 것도, 며느리를 괴롭힌 것도. 화자 씨는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나를 버린 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웠지.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긴. 넌 지금 땅이 아까워서 여기 온 거잖아. 선영 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땅을 팔게 해주세요. 아니면 정우가 감옥에 가요. 화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땅은 이미 내 것이 아니야.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화자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으니까. 그 재산이 너희에게 가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전 아들이에요. 피나는 자식이잖아요. 화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를 나눴으면 효도를 해야지. 넌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어. 며느리에게 다 떠넘기고 너는 편히 잤지.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자 씨는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버린 것은 늙은 내가 아니야. 내 남편의 미래였어. 선영 씨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봤다면 땅을 상속받아 남편의 횡령을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을 못 참고 시어머니를 버렸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영아,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내 어머니. 그 땅은 지금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어. 가치가 10억도 넘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그 돈은 너희 거였을 거야. 선영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화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어. 화자 씨는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치매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어머님이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선영 씨와 정우는 요양시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1억 5천만 원.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키운 사업이었지만 빚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결국 6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우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우는 감옥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선영 씨는 49의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몇 가지 옷가지와 간단한 가구뿐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3개월 동안 사업을 일궜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3개월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자신은 사업을 하고 땅이 개발되어 10억을 받았다면 남편의 횡령도 갚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시설에 있었고 땅은 재단에 기부되었고 남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영 씨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늙은 내가 아니야. 내 남편의 미래였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선영 씨는 간병의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선영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한과를 소량 판매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택배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알바를 한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참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온라인 한과 판매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골 고객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선영 씨는 베이커리 알바를 그만두고 한과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선영 씨는 작은 공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선영 씨는 꾸준히 돈을 벌었고 아껴 썼습니다. 모든 수익은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선영 씨는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한과가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선영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어머님은 요즘 많이 안정되셨어요. 선영 씨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화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선영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선영이에요. 3년 전에 찾아왔던 며느리요. 며느리? 선영 씨는 한과 상자를 화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화자 씨는 한과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제가 3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를 버렸어요. 화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요? 선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아니요, 모르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겠어요. 선영 씨는 매주 요양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과를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자 씨는 매번 선영 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선영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약과를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맛있겠네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선영 씨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속죄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53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과 공방은 이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 한과를 판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선영 씨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5년 동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마지막 빚을 갚은 날, 선영 씨는 울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 정우는 출소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 화자 씨는 여전히 요양시설에 계셨습니다. 선영 씨는 매주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님이 요즘 선영 씨를 기다리세요. 정말요? 네, 선영 씨가 오는 날을 아시는 것 같아요. 창가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선영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자 씨가 자신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선영 씨는 한과를 가지고 화자 씨를 찾았습니다. 화자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화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화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면 마음이 편해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자 씨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찹쌀떡을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함께 떡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선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를 서울역에 버렸던 그날.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힘, 속죄의 기회, 그리고 진정한 성숙함. 선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간병은 짐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봤다면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 배웠습니다. 김선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간병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간병의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얻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고 자신은 사업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산 욕심에, 선영 씨는 극도의 피로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이화자 씨는 치매 환자였지만 마지막 순간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막고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선영 씨는 그 교훈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키운 것처럼 우리도 늙은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힘듭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하고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재산보다 우선시하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